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문 특단의 조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조치,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번 누리호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내렸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와 과연 72조를 투입, 이제 투자 결정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수혜주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이제 누리호를 발사했죠. 그래서 사실상 누리호가 이제 발사하고 거의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거의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궤도 안착 실패하면서 뭐 했습니까? 실패로 이어졌죠. 그래서 뭐 관련주가 어제 사실 시간에까지 움직임 좋았지만 오늘 장 시작하고는 많이라고 하긴 그래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비츠로테크라든지 AP 위성, 세트레가이, 하양 ENG 등등 해가지고 이 누리호 관련되어 있는 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고 뭐 정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고 하면은 늘 말했지만 항공산업이라는 거는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한 거고, 어차피 이 종목이 최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빠진다 하더라도 매수 기회만, 아니면 분할 매수 기회만, 추가 매수 기회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일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업은 계속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의미 있는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실패다. 짧은 연소 시간이 발보고 잡았지만 내년 5월에 다시 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실제로 뭐 합니까? 이제 누리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사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발사를 할 거고, 계속해서 이제 누리호 관련해서 항공사업 관련해서 그때마다 이슈가 될 거고, 그때마다 올라갈 거고, 그때 막 성공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수급을 당연히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뭐 발사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도 뭐라고 합니까? 누리호 이제 첫 발사가 굉장히 훌륭한 성과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에서 직접 또 얘기하죠. 뭐 얘기해요? 2030년도까지 달 착륙 꿈을 이룰 거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달 착륙 꿈을 이룰 거고, 앞서 말한 거와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오늘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도 미지의 세상을 향한 첫걸음 내딛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2027년까지 5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할 거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라고요? 내년 5월에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뭐 누리호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뭐 들어갔는데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일단 내년 5월에 또 이슈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제 11월, 12월, 1, 2, 3, 4, 5, 6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한다든지, 빠질 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분할 매수를 더 잘한다든지 하면 되고, 내가 그게 너무 길어서 기다리기 힘들다 하면은 정리로 이어가셔야겠죠. 어쨌든 누리호는 실패했고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누리호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 해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할 거고 뭐 계속 한다. 계속 쏠 거다. 그래서 2024년까지 민간 기업이 고체 연료, 이거는 제가 저번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공 관련된 모멘텀 종목도 소개시켜 드렸고, 어찌됐든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어제 누리호 발사 실패와 함께 이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성과다 뭐다 발표를 하면서 하나의 또 이제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오늘 속보로 나왔죠. 뭐가 나오느냐? 문 대통령 우주에 관심 많은 청소년 어린이 위해 콘텐츠 제작 보급 검토하라. 그냥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누리호 실패와 함께 이제 항공산업을 키우기 위한 우주산업에 대한 이 미래 인재 육성 방법 중 하나죠. 인재 육성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제 우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걸 알아갈 수 있게 뭐 하라고요?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해라 라는 이 말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하필이면 또 이제 그러면은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해라고 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확률이 크겠죠. 콘텐츠 관련된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조만간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OTT라든지 이 OTT 관련해서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많이 이해하셨을 건데,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이거 K-드라마 인기 힘입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뭐예요? 곧 상륙하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그냥 우리 디즈니 그냥 보기만 해도 알잖아. 뭐예요? 어린이 컨텐츠,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너무 압도적인 그 기업이죠. 디즈니 같은 경우가 플러스로서 이제 넷플릭스처럼 상륙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뭐 NEW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LG U 플러스라든지 KT,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커퍼스 코리아 등등등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사실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최근에 늘 얘기하지만 아마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확률도 높아요. 근데 얘기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주를 사자니 NEW, SM라이프 디자인, LG 플러스, 뭐 KT, 스튜디오 드래곤, 커퍼스 코리아, 뭐 바른손 뭐 시리즈들, 뭐 콘텐츠 관련 애들도 뭐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있지만 어린이 관련해서 엮일 만한 콘텐츠로 엮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확실하게 찍은 게 뭐예요? 어린이 관련해서 청소년과 어린이 위한 콘텐츠 제작하고 보급을 검토해라.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 이 K 열풍에 힘입어서 여기 플러스 추가적으로 어린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향후 뭐예요? 이 방금 얘기했던 우주 어린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딱 어린이 콘텐츠 만드는 기업이 있다. 그럼 투자하고 지원하고 걔네를 뭐 선정하겠죠. 정부 국채 과제라들 모두 선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 기업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뭐냐고 하면은 캐리소프트.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바로 나오죠. 보면은 2014년 10월 유튜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을 시작해서 어린이 방송국이에요. 네, 어린이 방송. 그래서 캐리TV로 성장한 어린이와 가족 콘텐츠 IP 전문 기업이고요. 키즈 패밀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지금 계속 이슈되고 있는 OTT, IPTV, CATV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을 운영, 캐릭터, IP, 캐릭터, 캐리와 친구들의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시킨 극장용 뭐 해가지고 어쨌든 얘가 뭐예요? 대놓고 얘네는 어린이 콘텐츠다. 어린이 콘텐츠 기업이다. 라고 딱 찍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뭡니까? 메타버스. 즉 이제 메타버스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방금 이제 어린이 콘텐츠 제작으로도 수혜를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당장 이 시장에 또 여러분들 대선이 코앞에 있어요.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지금 대장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 정책주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데, 원래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뭐가 움직이느냐? 정책주들이 움직여요. 그럼 대장동이 어느 정도가 이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장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냐고 하면 정책주들 랠리가 나올 거예요. 랠리가 나오는데 여기 늘 제가 얘기했죠. 정책주에서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게 1번이 일자리. 일자리는 그냥 찍어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먹는다. 그 다음에 2번이 뭐라 했습니까? 2번이 저출산이랬죠. 저출산. 그래서
캐리소프트는 어린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린이 컨텐츠 관련해서 얘는 이미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도 엮여요. 그래서 사실 얘는 나중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뉴스를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 등 출산 관련주 강세, 정부 저출산 72조 투입한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은 캐리소프트는 뭐하고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 예림당 뭐 등등등에서 저출산 관련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미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무엇을 누리면 좋다? 캐리소프트는 대선을 앞두고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노려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또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 컨텐츠 개발 관련 수혜주로도 내가 봤을 때 어린이 컨텐츠 개발하라고 하면은 컨텐츠 관련주는 많지만 어린이 컨텐츠는 캐리소프트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독자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좀 과감하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메타버스 관련 수혜까지.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이슈는 나쁘지 않다, 굉장히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기서 쭉 끌어올리면서 38,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눌림을 잡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7,500원에서 한 12,000원 이 사이에서 크게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먹다가 다시 돌리는, 이제 그 뭡니까, 눌림목을 잡고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캐리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정부가 저출산 산업에 72조를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 콘텐츠 개발까지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모멘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분석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